금속은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전기와 열을 잘 통하고 두드리면 얇게 펴지는 전선과 길게 늘어나는 연선을 보입니다. 또 고체 상태에서는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된 결정 구조를 이루고 반도체나 절연체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전기 전도도가 큽니다. 여기까지는 1번, 2번, 3번 설명이 모두 맞습니다. 다만 금속이 상온에서 모두 고체인 것은 아닙니다. 수은은 예외적으로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은 4번입니다. 수용액에서는 pH 플러스 pOH는 14라는 관계가 항상 성립합니다. 이 식만 알면 수산화이온 농도가 주어져도 pH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수산화이온 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몰/리터이므로 pOH는 마이너스 로그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은 5이고 여기서 pH를 구합니다. pSpH가 7보다 크므로 액성은 알칼리성입니다. 어는 전매림, 즉 빈점단하는 용질의 몰란 농도에 비례하는 총발성입니다. 보기에 이 물질은 모두 이온화하지 않는 비전해질이므로 결국 몰수가 많은 쪽이 빈점 강화도 큽니다. 같은 질량의 그램에 같은 물 1kg에 녹였으니 분자량이 작을수록 몰수가 많아져 몰란 농도가 커집니다. 분자량은 메탄올이 32, 에탄올이 49, 그리세린이 91, C6H12O6가 180입니다. 가장 작은 메탄올의 빈점 강화가 가장 큽니다. 답은 1번입니다. 용해도곱은 그 염이 물에 녹을 수 있는 한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용액 속 이온 농도를 곱한 이온곱을 이 한계와 비교하면 침전이 생길지 아닐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온곱이 용해도곱보다 크면 이미 녹을 수 있는 양을 넘어선 과포화 상태이므로 촉과분이 고체로 가라앉아 침전이 형성됩니다. 반대로 이온곱이 용해도곱보다 작으면 불포화 상태라 더 녹을 수 있고 두 값이 같으면 포화 상태로 평형을 이룹니다. 따라서 침전이 형성되는 조건은 이온곱이 용해도곱보다 큰 경우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산의 세기는 pKa 값으로 비교합니다. pKa가 작을수록 수소이온을 잘 내놓는 센산이고 클수록 약한 산입니다. 벤젠설폰산은 설폰산기의 전자당김 효과가 매우 커서 수소이온을 아주 쉽게 내놓습니다. 그래서 pKa가 약 마이너스 2.85보기 중 압도적으로 작습니다. 나머지는 벤조산이 약 4.2, 아세트산이 약 4.8이고 페놀은 약 10.0으로 가장 약한 산입니다. 가장 센 산은 벤젠설폰산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용해성의 기본 원리는 끼리끼리 녹는다는 것입니다. 극성 물질은 극성 용매에,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용매에 잘 녹습니다. 벤젠은 대칭 구조의 무극성 분자이고 물은 대표적인 극성 분자이므로 이 둘은 서로 거의 섞이지 않습니다. 반면 염화나트륨은 이온결합 물질이라 극성인 물에 잘 녹고 에탄올은 수성기를 가지고 있어 물이나 메탄올과 수소결합을 이루며 잘 섞입니다. 용해성이 가장 낮은 조합은 벤젠과 물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은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의 기체는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기체의 부피비가 그대로 분자수의 비가 됩니다. 공기 중 질소와 산소의 부피비 0.79 대 0.21이 곧 분자수의 비 0.79 대 0.21이 되는 것도 바로 이 법칙 때문입니다. 참고로 일정성분비의 법칙은 화합물 속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법칙이고 질량보존의 법칙은 반응 전후의 총질량이 같다는 법칙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표준 상태 염도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종류에 관계없이 22.4리터입니다. 그러므로 1리터의 질량인 밀도에 22.4를 곱하면 1몰의 질량, 즉 분자량이 나옵니다. 탄소 한 개당 수소가 2개이므로 이 기체의 화학식은 CN, H2꼴입니다. 14, N은 28에서 N은 2이므로 구하는 기체는 에틸렌입니다. 밀도 곱하기 22.4는 분자량이라는 원리를 꼭 기억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중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에는 산이 내놓은 수소이온의 양과 염기가 내놓은 수산화이온의 양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것을 그램 당량 기준으로 쓴 식이 중화 접점의 기본 공식 MV는 N-V-입니다. 따라서 이 염산의 농도는 0.5 노르말입니다. MV는 N-V-는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오니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산소는 주기율표 10촉 원소입니다. 같은 족에는 황, 살레늄, 텔루륨이 나란히 놓입니다. 그런데 비스무트는 질소, 인과 함께 15족에 속함으로 산소와는 족이 다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용해도는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를 말합니다. 기준이 용액이 아니라 용매라는 점이 핵심이므로
포화용액의 질량에서 용질을 빼서 용매의 양부터 구해야 합니다. 포화용액 90g 속에 용질이 30g 녹아 있으니 물은 60g이고 물 100g 기준으로 비례식을 세우면 됩니다. 이 온도에서 용해도는 50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연소 생성물로 원래 화합물 속 원소의 몰비를 역추적하는 문제입니다. 화합물의 탄소는 전부 이산화탄소가 되고 수소는 전부 물이 되므로 생성물의 그램수를 분자량으로 나눠 몰수를 구하면 됩니다. 이산화탄소 한 분자에는 탄소가 1개, 물 한 분자에는 수소가 2개 들어있다는 점만 반영해 주셔요. C 대 H는 1몰 대 3몰은 1대 3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알파선은 헬륨 원자액의 흐름이라 질량과 전하가 커서 전리작용, 형광작용, 감광작용이 모두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무거운 만큼 물질 속에서 금방 에너지를 잃어 투과력은 종이 한 장에도 막힐 정도로 약합니다. 반대로 감마선은 질량이 없는 고에너지, 전자기파여서 전리작용은 약해도 투과력은 매우 강합니다. 두 방사선의 성질이 서로 반대라고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감마선보다 투과력이 강하다고 한 설명이 틀렸으므로 답은 1번입니다.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에 비례한다는 헨리의 법칙이 핵심입니다. 탄산음료 병 속은 높은 압력으로 이산화탄소를 억지로 많이 녹여놓은 상태입니다. 마개를 여는 순간 용기 내부의 압력이 배기압까지 뚝 떨어지고 압력이 낮아진 만큼 기체의 용해도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녹아있지 못하게 된 이산화탄소가 거품이 되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수증기가 생기거나 이산화탄소가 분해되어서가 아닙니다. 답은 3번입니다. 펜테인은 탄소 5개를 곱게 있거나 가지를 치는 방식으로만 배열이 달라집니다. 그림처럼 노말 펜테인, 아이소펜테인, 네오펜테인 3가지뿐이고 그 밖의 배열은 결국 같은 구조로 겹칩니다. 구조 이상 질체수는 3개이므로 답은 2번입니다. 물에 적신 꽃잎을 탈색시키는 기체는 염소입니다. 염소는 물과 반응하여 차하염수산 염산 5를 만드는데 이 차하염소산의 강한 산화력이 색소를 산화시켜 표백작용을 나타냅니다. 꽃잎을 물에 적셔야 한다는 조건이 바로 이 반응을 가리키는 힌트입니다. 헬륨은 반응하지 않는 비활성 기체이고 이산화탄소와 질소는 산화력이 없어 색을 지우지 못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할로젠 원소를 F2, Cl2, Br2, I2 순서로 내려가면 전자컵 질수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만큼 분자가 무거워지고 분자 사이의 이력이 커지므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높아지고 원자 반지름도 함께 커집니다. 그러나 전기음 성분은 반대로 작아집니다. 최외각 전자가 핵에서 멀어질수록 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로 커지는 성질이 아닌 것은 구성 원자의 전기음 성분이므로 답은 1번입니다. 보일-샤를의 법칙 문제입니다.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을 절대 온도로 나누면 항상 일정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온도인데 반드시 섭씨에 273을 더해 켈빈으로 바꾼 뒤 대입해야 합니다. 압력은 약 1.28기압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산화수 계산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 알칼리 금속은 플러스 1이며 화합물 전체의 산화수합은 0이라는 규칙만 알면 풀립니다. 밑줄 친 원소를 X로 두고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과망간산 칼륨의 M에는 플러스 7, 다이크로뮴산 칼륨의 Cr은 플러스 6, K3FEC, N6은 플러스 3입니다. 산화수가 플러스 5인 것은 인산의 P이므로 답은 1번입니다. 질량수는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입니다. 원자번호가 곧 양성자수이므로 원자번호 11인 나트륨은 양성자를 11개 가지고 있고 여기에 중성자 12개를 더하면 됩니다. 11 더하기 12는 23이 나트륨의 질량수입니다. 전자는 질량이 양성자에 비해 무시할 만큼 작아서 질량수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불활성가스 소화약제는 이름의 숫자가 성분비를 알려줍니다. IG541은 질소 52%, 아르곤 40%, 이산화탄소 8%로 이루어져 있고 IG1은 아르곤 100%, IG100은 질소 100%, IG55는 질소와 아르곤이 각각 50%입니다. 즉 IG 계열 약제에는 헬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기에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는 모두 IG541의 성분이고 헬륨만 성분이 아니므로 답은 3번입니다. 이 가지 구성비를 체크로 암기해 주셔요. 물분무소화 설비의 방사구역은
150 스퀘어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방호대성물의 표면적이 150 스퀘어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표면적을 방사구역으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표면적이 150 스퀘어미터 이상인 경우라는 단서가 붙었으므로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원칙대로 150 스퀘어미터 이상이 답이 됩니다. 물부문은 방사구역 150 스퀘어미터라고 숫자를 그대로 기억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연소불꽃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완적색, 적색, 귀적색, 휘적색, 환적색, 백적색, 희백색 순으로 밝아집니다. 휘적색은 약 950도이므로 1200도로 적은 짝이 잘못되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소화약제가 우리라 약제 비용이 저렴하고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해 사람의 조작 없이 작동하며 초기 화재의 진화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건물 전체에 배관과 헤드를 깔아야 하므로 시공이 복잡하고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듭니다. 설치한 뒤에 유지 관리비는 싸지만 초기 시공비는 비싼 설비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장점이 될 수 없는 것은 초기 시공비가 매우 적게 든다는 설명이고 답은 2번입니다. 재성종 분말소화약제는 제1인산 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하고 다몽색분은 황색골은 황색으로 착색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A급, I급, 검카이온 A급, B급, C급 화재에 모두 적응성이 있어 ABC 분말소화약제라고도 불린다는 점입니다. B급과 C급에만 적응하는 제1종, 제2종과 달리 일반 화재까지 소화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A급을 제외한 모든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한 설명이 틀렸고 답은 2번입니다. 한론 소화약제의 상권, 산업에서의 상태를 묻는 문제입니다. 한론 1사면일과 한론 121이 은기체이고 한론 2사형이 만해체입니다. 분자량이 커서 끓는 점이 높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액체인 것만 나열한 보기는 한론 2사형이 하나뿐이고 3번과 4번은 기체인 한론 121이 섞여 있어 풀립니다. 한론 중 2400이만 액체라고 딱 기억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마그네슘은 제1류 이온물 중 금속분에 해당하며 물과 반응해 가연성인 수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포소화기는 적응성이 없고 탄산수소염유, 분말소화 설비나 건조사, 펜찬질석, 펜찬진주암으로 질식소화해야 합니다. 나머지 복기를 보면 황리는 제3리 중 금수성이 아니어서 포소화기에 적응하고 인화성 고체와 등류는 이산화탄소 소화기에 적응성이 있어 연결이 옳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 제132조의 분말소화 설비 기준을 묻고 있습니다. 전역 방출 방식의 분사에 드는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 전역의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고 분사에 대해 방사 압력은 0.1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정해진 소화약제의 양을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1메가파스칼과 30초를 한 세트로 묶어 외워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물통이나 수조는 물로 냉각 소화하는 가장 단순한 소화 설비이므로 물과 반응하거나 물로 끓 수 없는 위험물에는 쓸 수 없습니다. 제1류의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과 제3류의 금수성 물질, 그리고 제4류 위험물에는 적응성이 없습니다. 반면 제5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은 그류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응성이 있습니다. 보기 중 해당하는 것은 제5류 위험물이므로 답은 4번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주 출제되는 법령 수치이니 연 1회를 꼭 기억해 주셔요. 단서에 나온 특정 5배 탱크 저장소의 구조안전 점검은 이와 별개로 12년의 긴 주기로 실시하는 규정이므로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점검 결과 기록은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나옵니다. 답은 1번입니다. 탱크 내용적 2마리터라는 숫자가 함정입니다. 탱크가 아무리 커도 차량이 실을 수 있는 무게가 15톤으로 묶여 있으므로 기준은 탱크가 아니라 차량족이 됩니다. 비수용성 제해석 뷰류의 지정 수량 1000리터에 비중량 0.8을 곱해 무게로 바꾼 뒤 최대적 재량을 그 무게로 나눠줍니다. 무게로 환산하고 나서 나눈다는 순서만 기억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연소 계산은 순서만 익히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완전연소 반응식을 세워 벤젠에 필요한 산소량부터 확인합니다. 문제가 묻는 것은 산소가 아니라 공기입니다. 공기 중 산소는 21%뿐이므로 0.21로 나눠 공기량으로 부풀리고 표준 상태에서 기체 1몰이 22.4리터임을 이용해 부피로 바꿉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고압으로 액화되어 들어있습니다. 방출되는 순간 압축된 기체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온도가 뚝 벌어지는데, 이처럼 압축 기체가 팽창할 때 온도가 내려가는 현상을 줄통순 효과라고 합니다. 이때 온도가 충분히 낮아지면 이산화탄소 일부가 고체인 드라이 아이스로 변해 모듈 부근에 하얗게 맺힙니다. 사이펀, 표면 장력, 오색과는 모두 액체의 이동과 관련된 현상이라 온도 강화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분말 소화 설비의 기준 위험물안 점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 제130빅조에서 그대로 나오는 숫자 문제입니다. 전역 방출 방식 또는 곡소 방출 방식의 가압식 분말 소화 설비에는 2.5MPa 이하의 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압력 조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가압식은 별도의 가압용 가스 용기에서 고압 가스를 보내 약재를 밀어내는 방식이라 설비가 견딜 수 있는 압력까지 낮춰주는 조정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사헤드 방사압력 0.1MPa 이상과 함께 묶어서 암기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점화원은 가연물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열원입니다. 전기 스파크, 마찰연, 분해열은 모두 주변으로 열을 내놓아 발화 에너지를 주므로 점화원이 됩니다. 반면 증발자면 기화 흐르는 액체가 기체로 상변화할 때 주위에서 열을 빼앗아가는 흡을 과정입니다. 오히려 주변 온도를 낮추는 쪽으로 작용하니 점화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열을 내놓는가 빼앗는가로 갈라보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환원 권원은 C, FCl, BI 순서로 각 원자의 개수를 그대로 나열해 붙입니다. 수소는 세지 않고 해당 원소가 없으면 0으로 적으며 맨 끝 자리가 0이면 생략합니다. CH3I는 탄소 1개, 플루오린 0개, 염소 0개, 브로민 0개, 아이오딘 1개입니다. 순서대로 적으면 만일이 되고 마지막 자리가 0이 아니므로 생략 없이 5자리를 모두 씁니다. 아이오딘이 들어가면 자릿수가 하나 늘어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연소 형태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메탄올은 액체가 증발한 증기가 타고 파라핀 양초과 유황황은 열을 받으면 녹아 증기가 되어 그 증기가 탑니다. 셋 모두 증발연소입니다. 반면 목탄수 등 휘발분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증기를 내지 못하고 고체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하며 불 것 없이 타들어갑니다. 이것이 평냉연소이고 코크스와 금속분도 같은 물이입니다. 연소 형태가 다른 하나는 목탄. 답은 1번입니다. 전기설비 화재는 방전 위험 때문에 물줄기를 그대로 쏘는 봉선 방식이나 전기가 잘 통하는 약재를 쓸 수 없습니다. 물분무소화 설비는 물을 안개처럼 미세한 입자로 뿌려 전기가 타고 큰 물줄기가 생기지 않으므로 접근성이 있습니다. 불활성가스 소화 설비, 할로제너한 물소화 설비, 분말소화 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포소화기와 봉산강과 액소화기는 물이 이어져 감전 우려가 있고 건조사는 적응성표에서 전기설비 칸이 비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타원 단면의 넓이에 몸통 길이를 곱하되 양 끝에 볼록한 부분은 통째로 세지 않고 각각 길이의 3분의 1만큼만 더해줍니다. 공식과 기호의 자리를 함께 외워두셔요. 답은 1번입니다. 간이소화용고의 능력 단위표에서 그대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함은 섭 한 개를 포함해 160L가 능력 단위 1.0입니다. 같은 표의 나머지도 묶어서 외워주셔요. 소화전용 물통 8L는 0.4, 마른 모래삽 1개 포함 50L는 0.5, 수조의 물통 3개를 포함한 80L는 2.5, 물통 6개를 포함한 190L는 2.5입니다. 외울 것이 많은 시험이지만 이 표 하나면 여러 문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산화프로필렌은 제사류 위험물 특수인 화물로 인화점이 약 87도이고 끓는 점이 34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기압이 높아 상온에서도 증기가 쉽게 차오르고 연소 범위도 2.5에서 38.5%로 매우 넓어 폭발 위험이 큽니다.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물에 잘 녹으며 은이나 마그네슘 같은 금속과 접촉하면 폭발성 혼합물을 만들기 때문에 용기 재질도 가려서 써야 합니다. 증기압이 낮고 연소 범위가 좁다는 서술은 실제와 정반대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환이 연소하면 이산화황, 곧 아황산가스가 생성됩니다. 이산화황은 자극성 냄새가 나는 무색의 유독가스로 흡입하면 호흡기 점막을 자극해 기관지 질환을 일으키고 대기 중에서는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청정가스와는 거리가 멉니다. 황화수소는 한의 연소 생성물이 아니라 황화물이 분해될 때 나오는 기체이므로 보기에서 걸러야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풍명별 지정수량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브로민 산염류는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로 지정수량이 300kg이고 나이트로 함물은 제5류 위험물로 200kg, 하이드록시라민 역시 제5류로 100kg입니다. 큰 것부터 늘어놓으면 브로민 산염류, 나이트로 함물, 하이드록시라민 순서가 됩니다. 다만 제5류 위험물은 지정수량이 개정되어 지금은 위험 등급에 따라 10kg 또는 100kg으로 정해지므로 최신 기준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의 지정수량을 묻는 문제입니다. 질산에스터류는 10kg으로 가장 적고 나이트로수화 합물과 다이아조 화합물, 하이드라진 유도체는 모두 200kg으로 서로 같습니다. 지정수량이 적을수록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는 뜻이니 질산에스터류가 유독 예민한 품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질산에스터류입니다. 제5류는 이후 위험 등급에 따라 10kg 또는 100kg으로 규정되었으니 최신 기준도 확인해 두셔요. 답은 1번입니다. 과산화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로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물과 만나면 격렬히 반응해 수산화나트륨을 만들면서 산소를 내놓고 열까지 발생시킵니다. 수소가 아니라 산소가 나온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발생한 산소가 주변 가연물의 연소를 돕고 열이 더해지므로 화재 시 주수소하는 금물이며 마른 모래로 질식소화합니다. 참고로 금속나트륨은 물과 반응해 산소가 아닌 수소를 발생시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과염소산염류는 과염소산의 수소 원자가 금속으로 치환된 염을 말합니다. 보기에서 과염소산나트륨, 이 바로 그 형태로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인 과염소산염류에 해당합니다. 나머지를 살펴보면 염소산 칼륨은 염소산염류, 아염소산나트륨은 아염소산염류이고 과염소산은 염이 아니라 산 그 자체이므로 제6류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산소 개수와 금속 치환 여부를 함께 보면 풍명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인화점은 액체 표면에 불이 붙을 만큼의 진기가 생기는 최저 온도로 값이 낮을수록 위험합니다. 보기에 인화점을 보면 메탄올은 약 11도, 휘발유는 약 영하 43도, 아세트산메틸은 약 영하 10도, 메틸에틸케톤은 약 영하 7도입니다. 제1성기류인 나머지 셋은 모두 인화점이 성온보다 훨씬 낮은 반면 알코올유인 메탄올만 영상입니다. 따라서 인화점이 가장 높은 것은 메탄올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위험물 제조소의 배관 설치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지진, 풍압, 발파형 처십팔, 집안 침하, 온도 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라는 규정은 배관을 지상에 설치할 때의 기준입니다. 지상 배관은 지면에 닿지 않게 하고 외면에는 부식 방지 도점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지물이 아니라 부식 방지 조치와 상부의 중량물이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지하 설치인데 풍압을 고려한 지지물을 요구한 사건은 지상 기준을 잘못 옮긴 서술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용량이 큰 5개 저장 탱크가 하나의 방유제 안에 2 이상 있으면 탱크 사이에 반막이 2개 설치합니다. 간막이 2개 용량은 그 안에 설치된 탱크 용량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방유제 용량 기준인 110% 이상과 혼동하기 쉬우니 따로 구분해 두셔요. 답은 3번입니다. 제6류 위험물은 풍량마다 판정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질산은 비중 1.49 이상이어야 하므로 비중 2.49인 질산은 기준을 충족합니다. 과염소산은 비중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제6류 위험물이므로 비중 1.7이라도 해당합니다. 과산화수소는 농도 36중량% 이상이 기준인데 물 60g에 과산화수소 40g을 섞은 수용액의 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30입중량%를 넘으므로 역시 해당합니다. 세 물질 모두 제6류이므로 3개. 답은 3번입니다. 질산, 과염소산, 과산화수소는 모두 제6류 위험물인 산화성 액체입니다. 제6류는 자신은 타지 않는 불연성 물질이면서 산소를 내어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 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세 물질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므로 보기 중 가연성 액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6류가 나오면 산화성이자 불연성이라는 점을 바로 떠올려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지정수량 2000리터. 로켓 연료와 플라스틱 발포제로 사용, 암모니아와 비슷한 냄새라는 조건이 모두 가리키는 물질은 하이드라진입니다. 하이드라진은 제4류 위험물 제2석유류 수용성 액체로 지정수량이 2000리터이고 강한 환원성과 강한 독성을 가지며 공기 중에서 발화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스타일은 과염소산암모늄, 브로모벤젠으로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차량의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표지는 흑색 바탕에 황색의 반사도료로 위험물이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바탕색과 문자색을 서로 바꿔놓거나 적색 바탕으로 제시한 오답이 자주 나오니 바탕은 흑색이고 문자는 황색 반사도료라고 묶어서 암기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탱크의 내용접에서 공간 용접을 뺀 값으로 산정합니다. 내용적은 탱크 내부를 가득 채웠을 때의 총 부피이고 공간 용적은 화재나 팽창에 대비해 일부러 비워두는 용적입니다. 즉 실제로 위험물을 채울 수 있는 부분만 용량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탱크의 공간 용적은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동식물유류는 아이오딘 값에 따라 건성이요? 반건성이요? 불건성유로 나뉩니다. 아이오딘 값이 클수록 이중결합이 많아 선화되기 쉬우므로 자연발화 위험이 커지고 아이오딘 값 130 이상이면 건성유입니다. 아마인유는 동유와 함께 대표적인 건성유이므로 아마인유를 불건성유라서 자연발화 위험이 낮다고 서술한 2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황리는 제3류, 정리는 제1류로 유별은 다르지만 둘 따인의 동소체입니다.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니 연소 생성물이 같아서 두 물질 모두 태우면 오산화인의 흰연기가 생깁니다. 연소 반응식은 4P 플러스 O2는 2P2O5입니다. 반면 독성은 황린만 강하고 발화점은 황린이 약 34도, 정린이 약 260도로 크게 다르며 이황화탄소에는 황린만 녹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금속칼륨은 제3류 위험물로 카노자를 수 있을 만큼 누르고 물보다 가벼운 은백색 금속입니다. 물과 반응해도 에탄올 같은 알코올과 반응해도 수소를 발생시키는데 수소는 산소가 아니라 가연성 기체입니다. 따라서 에탄올과 반응해 조연성 기체인 산소가 나온다고 한 2번이 틀렸습니다. 반응식은 2K 플러스 20H5O, H는 20H5O, K 플러스 H2이며 칼륨은 증류나 겸유 속에 넣어 보관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유별이 다른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같은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지만 옥내 저장소나 옥외 저장소에서 유별로 정리해 서로의 미터 이상 간격을 두면 예외로 허용되는 조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1류와 제6류, 제1류와 제5류, 제2류 인화성 고체와 제4류의 조합입니다. 질산나트륨은 제1류, 과형수소는 제6류이므로 함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는 제1류, 동식물유류는 제4류라서 안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제1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3단계로 묶여 있습니다. 환화인, 정리인, 환이 100kg이고 찰분, 금속분, 마그네슘이 500kg이며 인화성 고체가 1000kg입니다. 따라서 표에 100kg 칸에는 정린이, 1000kg 칸에는 인화성 고체가 들어갑니다. 보기에 나온 철분과 마그네슘은 둘 다 500kg이라 어느 칸에도 맞지 않습니다. 100, 500, 1000세 단계로 끊어 암기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제4류 위험물의 석유류는 인화점으로 구분합니다. 제1석유류는 인화점 21도 미만, 제2석유류는 21도 이상 70도 미만입니다. 보기에 벤젠, 사이클로엑세인, 에틸벤젠은 모두 인화점이 21도 미만이라 제1석유류입니다. 반면 벤젠고리에 CHO가 붙은 벤즈알데하이드는 인화점이 약 9,888여서 제2석유류에 해당합니다. 구조식에서 CHO를 찾으면 바로 고를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